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진정한 권력자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까? 혹시 그보다 한 칸 아래에서 안전하게 숨지 않을까? 오늘 소개할 9세기 일본에서 일어난 10가지 사건들 속에 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9세기 일본은 고닌 조간 문화기에 해당합니다. 고닌은 사가천왕의 연호이고 조간은 세이와 천왕의 연호인데 이 시기 일본은 헤이안쿄라는 새 수도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율령제를 재건하고 종교적으로는 천태정과 진원종이 등장합니다. 복잡하니 이렇게 기억합시다. 고닌 조간 문화기는 뭐다? 헤이안 시대 더하기 당나라 문화 더하기 불교 문화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804년과 805년에 연이어 새로운 불교 종파가 등장합니다. 804년에는 천태종이, 805년에는 진원종이 개종하는데 두 종파 모두 당나라에서 건너온 것들이죠. 특히 진원종 같은 경우는 비밀의 주문법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비밀스러운 수행법을 가지고 있어서 밀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천태종을 개종한 승려는 사이초였고 진원종을 개종한 승려는 구카이였는데 두 승려는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레전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천태정과 진원종 역시 아직까지 일본 불교의 주축으로 남아있죠. 세 번째 사건입니다. 810년에 구스코의 난이 일어납니다. 구스코가 누구냐? 제51대 천왕인 헤이저이 천왕과 그렇고 그런 사이인 사람인데 그녀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오빠였던 후지와라노 나카나리와 권력 좀 쥐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이제이 천왕이 지병으로 빠르게 은퇴하고 제52대 사가 천왕에게 자리를 물려주자 구스코는 끈떨어진 연이 되고 말았죠. 이대로 끝낼 수 없었던 구스코는 헤이제이 천왕을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곧바로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구스코와 오빠인 나카나리는 사망했고 헤이제이 천왕도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반대로 사가 천왕이 머물던 헤이안쿄는 수도로서 지위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810년과 816년에 각각 구로도 도로코와 게바이시라는 관직에 설치됩니다. 구로도 도로코는 천황의 기밀 문서나 조칙을 관리하는 관직이고 게바이시는 천황 직속으로 수도의 치안과 민정을 담당하는 관직입니다. 이 두 기구의 공통점은 율령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관직은 영외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영외관으로 세이다이 쇼군과 칸파쿠가 있습니다. 영외관의 존재는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한 율령제를 일본 현실에 맞춰 변형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821년에 권학원을 설치합니다. 권학원은 말 그대로 학문을 권장하는 곳, 즉 대학과 유사한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누가 권학원을 만들었냐는 점입니다. 권학원의 설립자는 일본 권력 실세였던 후지와라 가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후지와라 일족은 권학원에서 엘리트로 성장하는 동시에 여기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권력을 되물림하고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권학원만으로 권력을 독점하기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다음 사건을 계속 보시죠.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842년에 조와의 난이 일어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시 황태자는 스네사다였는데 이 사람은 타치바나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자 천황 쪽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미치야스라는 사람을 새로운 황태자에 앉히면서 상황이 종료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실패한 쿠데타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쿠데타가 있을 거라고 밀고 한 사람이 권력 실세였던 후지와라노 요시우사였는데 후지와라 가문과 타치바나 가문은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타치바나 가문은 권력을 잃게 되죠. 또 중요한 포인트. 새로 황태자가 된 미치야스는 바로 후지와라노 요시우사의 조카였습니다. 시작되지도 않은 쿠데타를 차단한 덕분에 후지와라노 요시우사는 경쟁 가문도 제거하고 자기 조카를 천황 1순위 후보로 만들어놨네요. 어째 후지와라 가문에서 공사 친 것 같은 냄새가 강하게 나죠?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847년에 엔닌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가 완성됩니다. 엔닌은 천태종 계열 승려였는데 838년에 불교 공부를 위해 당나라에 입국합니다. 그 후 10년간 난파, 도망, 허드렛일, 무시 등등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그 경험을 기록한 책이 바로 입당 구법 순례 행기입니다.
당연히 불교사 쪽으로 귀중한 책인데 그뿐만 아니라 신라 당나라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을 연구하는 데에도 필수 자료입니다. 특히 해상왕 장보고의 활약상이 잘 드러나고 있으니 국뽕이 차오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여덟 번째 사건입니다. 858년에 후지와라노 요시우사가 섭정에 오르고 887년에 그의 아들 후지와라노 모토스네가 관백에 오르면서 섭관 정치를 시작합니다. 섭관 정치는 섭정과 관백이 주도하는 정치를 뜻합니다. 섭정과 관백은 또 뭐냐? 간단합니다. 섭정은 천황이 어리거나 병약할 때, 관백은 천황이 성인일 때 도와주는 직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섭정은 천황과에서 맡았는데 후지와라노 요시우사는 신하 자격으로 최초로 섭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시우사의 아들인 후지와라노 모토스네는 일본 최초로 관백이 되었죠. 그렇게 요시우사 모토스네 부자는 섭정과 관백에 올라 권력을 휘두르고 천황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후지와라 가문이 딸들을 천황과에 출가시킨 덕분에 항상 천황의 외가로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후 후지와라 가문은 거의 100년 동안 섭정과 관백주의를 독점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만큼 후지와라 가문은 권력을 독점했고 반대로 천황은 상징적인 1인자로 남으면서 권력을 상실합니다. 아홉 번째 사건입니다. 866년에 오텐문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오텐문은 국가의식을 거행하는 조당원이라는 곳의 정문이었는데 여기서 불이 났습니다. 후지와라노 요시우사는 그 배후로 도모노 요시오라는 사람을 지목했는데 도모씨는 후지와라 가문에 반발하던 뼈대 있는 명문가였습니다. 건수를 잡은 후지와라노 요시우사는 사건을 확대해 도모씨 일족과 기씨 일족을 싸그리 잡아버립니다. 그 결과 후지와라 가문에 대항할 가문이 소멸하면서 후지와라 가문은 섭관 정치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조와의 정변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죠. 이처럼 후지와라 가문은 여러 차례 다른 가문을 퇴출시키면서 권력을 독점해버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사건입니다. 889년에 제50대 간무천왕의 증손인 다카모치 왕에게 다이라성이 하사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카모치 왕이 더 이상 황족 신분이 아니라 신하 신분으로 내려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카모치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하지만 새롭게 탄생한 다이라 가문은 관동 지역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이라 가문은 훗날 다시 중앙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일본 사성인 켄페이 도시츠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켄페이 도시츠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세기 일본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9세기 일본은 헤이안 시대로 시작하지만 후반에는 후지와라 가문의 섭관 정치로 끝나네요. 후지와라 가문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천황과의 외척 자리를 놓지 않았고 동시에 다른 가문을 퇴출시킨 덕분입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천태종, 진원종 같은 새로운 불교를 포함해 여러 문화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허수아비 천황이 등장한 시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